원하던 회사의 대기업에 들어갔는데도 너무 불안한 거예요, 미래가. 왜인지 생각해봤더니 제 앞에서 자꾸 사다리가 끊기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었고요.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저 이대로 가다가는 야, 가난해서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절실해지더라고요. 진짜 절박해졌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어떻게 하면 돈 벌지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월급을 받고서 네. 퇴사 계획을 블로그에 올렸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일단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이렇게 취업 전에 생각했던 월급과 막상 통장에 찍힌 월급은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전세호도 다를 거고. 네, 순진했던 거죠. 제가 원천징수라는 개념을 대학생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처음에는 이렇게 연봉 보면 선배들이 뭐 6, 7천을 받는데 대기업 들어가면 근데 세금 다 떼고 뭐 이렇게 하면은 정말 얼마 안 되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니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때 좀 충격을 이제 받고 제가 그날 계산을 했어요. 이렇게 쭉 제가 이 회사를 20년 다녔을 때 풀로 20년 다녔을 때 받는 월급을 엑셀에다 다 계산해 돌려봤어요. 연봉 상승분까지 그렇죠. 다 포함해가지고 그럼요. 20년 동안. 네, 제가 신입사원인데 한 달 동안 한 일이 선배들 월급 물어보는 일이었어요. 원래 잘 안 알려주잖아요. 근데 네. 참 버릇없게도 너무 궁금해가지고 대리 선배, 과장 선배, 사장 선배, 부장 선배 술 마시면서 근데 죄송한데 연봉이 어떻게 되나요? 다 알려주던가요? 네, 다행히 그래도 그래도 이렇게 좀 적극적인 자세로 부장님 근데 너무 궁금해서 살짝만 하니까 알려주시더라고요. 이제 그걸 이제 정보를 수집했으니까 그날 이제 집에 가서 쫙 엑셀 돌려봤는데 슬프게도 이제 그 정말 연봉 많이 준다는 대기업의 부장님이 되셔도 지금 뭐 집값도 너무 많이 오르고 안 오른 게 없는 시대니까 힘들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그래서 답이 없다 이거 느껴가지고 월급 외에 뭔가를 안 하면 안 되겠다.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신입사원인데 일하기도 바쁠 나이인데 그걸 좀 빨리 좀 절실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책이 필요하다. 근데 재밌는 거는 그 혼자만 느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도 블로그를 꾸준히 하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올린 거죠. 퇴사 계획을. 왜냐면 못 달성하면 창피하라고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 다이어트 같은 거 결심할 때 주변에 일부러 알리라는 말도 하잖아요. 그쵸. 뭐 5kg 못 빼면 내가 바보다 막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블로그에 그 당시에도 구독자분들이 그래도 꽤 한 뭐 10,000명 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10,000명한테 선포한 거죠. 미리 선언 딱 하고. 제가 5년 뒤에 퇴사할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되게 저는 창피할 겁니다. 이렇게 스스로한테 이제 또 밝힌 거죠. 딱 5년이란 기한을 딱 정하신 건가요? 네, 그때 이제 60개월 월급 60번 받을 동안 퇴사 준비를 마치자. 이렇게 선언을 하고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준비를 한 거죠. 혹시 그때 회사 분들 중에 그 블로그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러니까 저인 걸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었던 거죠. 나중에 다 알게 되셨지만 회사분들 중에 제가 그 블로그의 주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바로 옆에 아무리 친한 동기들도. 네. 그럼 지금은 이제 퇴사를 하신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매달 얼마 정도의 돈이 들어왔을 때 네. 퇴사를 결심하게 되셨을까요? 이거는 참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왜냐면 만약에 제가 지금도 월급도 받으면서 뭐 유튜브도 할 수 있고 제 부업 사업도 할 수 있으면 저는 다닐 것 같아요. 그냥 회사 일도 만족을 했거든요. 뭐 이렇게 배울 것도 많았고. 근데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저는 불가피하게 유튜브도 일찍 시작하다 보니까 얼굴이 이미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주변에서 막, 야, 어제 유튜브 잘 봤다. 맞아. 선배가 이렇게 와가지고 툭툭 치면서 재밌더라. 막 이러니까 이제 처음엔 그게 좋았는데 이제 다 소문이 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병행을 못하는 시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만약에 그때도 회사에서 그냥 해라 이랬으면은 지금도 다니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그때가 구독자 몇만 명 정도였을까요? 근데 그때도 제 유튜브 진짜 초창기여서 뭐 구독자 진짜 1, 2만 명 이때. 근데 그때는 경제 유튜브 자체가 거의 없었고요. 구독자 1, 2만 뭐 유튜버들 되게 흔하지 않을 뭐 그런 시기였던 거죠. 그런데도 이제 네. 알고 선배들이 보시고 신기하니까. 네. 네. 그쵸. 그런 상황이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퇴사할 시점에 그래도 월급 정도에 준하는 금액은 부수입으로 만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월급 정도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감하게 만약에 그게 아니었으면 유튜브나 개인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도 다행히 그런 파이프라인들을 만들고 있던 시점이어서 그래 한번 용기 내서 나가보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했었던 덕분인 것 같아요. 5년 전부터. 그러니까 미리 블로그에 올려놨던 걸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네네네. 지금의 그런 퇴사를 결심할 때에도 오히려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았나. 혹시 투자를 하겠다고 굳게 마음먹은 그런 사건이 있을까요? 저 사실은 진짜 겁이 많은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진짜요? 네, 퇴사까지 하시는데. 그쵸. 그러니까 주식한다 그러면 되게 공격적이고 위험할 거라고 보는데 저같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주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꾸준히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저는 오죽하면은 직장 들어가서 악몽을 꿨어요. 원하던 회사의 대기업에 들어갔는데도 너무 불안한 거예요, 미래가.
왜인지 생각해봤더니 제 앞에서 자꾸 사다리가 끊기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 당시에도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었고요. 제가 네. 회사 들어가자마자. 그리고 회사 상황이 막 어려워진다 그러고 연봉이 뭐 성과급이 줄어든다 그러고 자동차 업황이 또 앞에 그렇게 안 좋았어요. 요즘은 좋아졌거든요, 다시. 제가 퇴사하니까. 근데 그때는 이제 자동차 시대에 뭐 끝났다고 막 그럴 정도로 또 이렇게 그랬는데 여러모로 회사도 안 좋지, 집값은 오르지, 뭐 비슷한 것 같아요.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저 이대로 가다가는, 야, 가난해서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저는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절실해지더라고요. 진짜 절박해졌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어떻게 하면 돈 벌지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퇴근길에, 이게 월급쟁이 부자들도 보니까 학원 막 강의 있잖아요. 네네. 진짜 저 생각해보니까 여기 왔었어요. 직장 다닐 때. 왔었나요? 근데 아마 월부 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장소였던 것 같은데, 부동산 강의도 듣고, 뭐, 에어비앤비 강의, 스마트 스토어 강의, 그냥 조금이라도 돈을 벌어볼 수 있는 강의는 다 들어봤어요. 진짜. 주말 뭐 이런 거 안 가리고, 한 번도 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직장 다니면서도. 그러면서 또 어떻게 보면 찾았던 것 중에 하나가 주식이었던 거죠. 이제 저한테 잘 맞은 걸 찾은 게. 네. 저도 비슷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월급을 모아서 내가 어떤 생활을 할 수 있을지 거의 맞아요. 부장님 정도를 보게 되면 네. 아, 나의 미래가 되겠구나라는 맞아요. 생각이 드는데 네. 생각보다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부유하게 살고 그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누구는 이제 투자를 빚내서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네. 누구는 지금 월급이 얼만데 월급으로 네가 부자 될 수 있을 것 같냐. 빚이라도 내서 빨리 종잣돈 마련해서 투자를 하는 게 더 낫다라는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네. 혹시 소스몽키님은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싶으실까요? 제 얘기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빚을 내서 그래도 투자를 했습니다. 아니, 겁이 많다더니 무슨 빚을 내서 하냐. 말이 안 맞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정말 모은 돈이 없었습니다. 절실했는데, 모은 돈은 없으니까, 대학생 때 남은 거는 이제 학자금 대출 남은 거 2,000이었는데요. 빚 2,000이었었는데, 그거 갖고 뭐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지금 어떨지 모르겠는데, 회사 합격증만 있으면 은행에서 2천만 원을 그냥 저금리로 빌려줬어요. 어떤 은행 지점에 가니까 해주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이제 주식을 바로 했죠. 사회초년생 때 2천만 원이면 큰 돈이잖아요. 그쵸. 그럼 그 돈을 다 투자를 하신 건가요? 그쵸. 그래서 그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여기까지만 들으신 분들이, 아, 그래, 나도 지금 당장 그렇죠. 땡겨가지고, 연봉이 얼마까지 해준다는데, 마통 뚫어서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데, 조금 저는 다른 케이스였던 게, 대학생 때부터 제가 알바하고 과외하고 이런 번 돈으로 계속 주식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 위험성을 알았던 거죠. 좀 적은 돈으로 이미 좀 경험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대학생 때 제가 그 200만 원이 전 재산이었을 때 테마주로 다 날렸어요. 그리고 이제 밤새 울었거든요. 도서관 24시간, 그 중앙도서관 가가지고. 대학생 때 200만 원 진짜 크잖아요. 진짜 큰 돈이었어요. 진짜, 저한테 네.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외 몇 달에서 모은 돈을 날리니까 이제 막 치열하게 고민한 거죠. 나 왜 이렇게 주식을 못할까. 근데 이런 고민을 하고 이제 조금씩 그 경험을 쌓고 이제 취업을 할 때는 2천만 원에 대한 제가 다룰 수 있다는 경험이 쌓였으니까 그 정도까지 허용 가능하다 생각을 했던 건데, 처음 하시는 분들이 내 원금보다 훨씬 큰 돈을 하면 훨씬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좀 들고요. 감당 가능하면 이제 조금 위험을 감수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또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200만 원 갖고 돈을 벌려고 마음을 먹으면 마음이 급해져요. 의외로. 왜냐면 200만 원으로 수익률 100% 내봤자 200이거든요. 진짜 잘한 건데. 허무하죠. 너무 잘한 거죠. 너무 100% 수익이면 요즘 같으면 코인이나 급등주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막 오르고 나면 아쉬울 것 같아요. 아, 나는 조금 더 투자를 할 걸. 네. 근데 이게 의외로 제가 조금 은행에서 대출을 빌려가지고 2천만 원을 들고 하면요, 100% 내야겠다는 마음이 좀 덜 들어요. 오히려 2천만 원으로 수익률 5% 10%만 내도 오프만 해도 100%. 네네네 100만 원 200만 원이니까 오히려 더 우량주에 넣고 그냥 안정적으로 굴려도 되겠다. 그러니까 위험 감수는 되는데 전체적으로 성과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덕분에 오히려 괜찮았었거든요. 이 방법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어떨까? 일단 돈 그릇을 좀 먼저 키워야겠네. 그 돈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그 능력을 좀 기른 다음에 그 돈을 활용을 하는 게 내가 돈을 잃더라도 왜 이러는지 알 것 같고 돈을 벌더라도 그 돈이 왜 나한테 왔는지를 네.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네. 목돈이 있을 때 일단 내 집 마련부터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주식으로 돈을 좀 불리고 시작하는 게 좋을지 30대 직장인들이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재테크는 무엇일까요?
참 이게 요즘 많이들 고민하실 것 같아요. 너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제 구독자분들도 정말 많이 고민하시는 주제인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제 생각 말씀드려보자면 제가 좋아하는 투자자분 중에 피터 린치라는 네, 유명한 투자자분이 계신데요. 그분 책에도 되게 앞 구절에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주식으로 큰 돈을 버신 분인데도 가능하면 내 집 마련부터 해라. 오, 진짜요? 네. 그러니까 일단 내가 두 발 뻗고 잘 집을 최대한 그래도 빠르게 마련하고 나서 주식을 하더라도 수익률이라든지 멘탈 관리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써 있는 게 저도 참 여러 번 책을 읽을 때마다 공감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제 저도 똑같았어요. 사회초년생 때는 일단 당연히 집을 살 돈이 없으니까 부지런히 월급과 이런 것들 모아서 주식으로 좀 불리고, 그리고 이제 결혼할 때쯤 돼서 그 선에서 제가 가능한 뭐 돈이 있는 선에서 제가 살 수 있는 실거주한 집을 마련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나오는 모든 돈은 또 다시 주식에 투입을 하고, 저는 그렇게 지금 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미혼, 이제 결혼을 앞두신 직장인분이라면은 결혼 계획에 맞게 그래도 실거주를 최대한 할 수 있는 집이 있다면 가능한 선에서 한번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처음에 돈이 조금 부족할 수 있으니까 네. 돈 열심히 모아서 네. 주식이나 다른 재테크로 좀 불린 다음에 네. 내 집 마련을 먼저 하고 좀 마음의 안정을 취한 다음에 네. 더 주식이나 네. 주식으로 더 돈을 많이 벌면 더 좋겠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네. 주식이랑 부동산 네, 두 개 네. 같이.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보통 네. 부동산에서 재미를 보면 부동산만 하시거나 아니면 주식에서 재미를 보면 주식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맞네요. 근데 사실 이제 저는 조금 주식의 재미를, 저는 또 반대네요. 그러면 주식으로 재미를 느꼈다 보니까 실거주할 그런 제가 살 집은 마련을 해놓되 다른 돈들은 아무래도 주식으로 좀 손이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실거주 자산 같은 경우는 그냥 돈 내려두는 거지. 이건 투자라고 하기는 그러니까. 약간 그렇죠. 네. 네. 그러면 그 외에는 이제 주식으로 돈을 불리고 있다. 네. 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구독자분들도 혹시 테스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테스트요? 네. 나는 주식하고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소액으로 해보신 다음에 이제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뭐 미국 주식이든 한국 주식이든 이런 걸 떠나서 주식하고 안 맞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안 맞다라는 게 네. 어떻게 안 맞는 그러니까 걸까요? 네. 주식은 하루에도 변동성이 엄청 크잖아요. 근데 그 스트레스를 못 견디면 하기 힘들잖아요. 매일 보게 되잖아요. 네, 매일 그걸 보면서 안 볼 수는 없거든요. 보지 말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안 봐요? 제 돈이 들어가 있는데. 부동산도 시세창이 안 변해도 보시잖아요, 맨날. 그렇죠. 우리 신고가 리스트 쫙 펼쳐보시고 하시는 거 다 아는데 그래도 안 볼 수는 없는데 이 엄청난 변동을 도저히 난 견딜 수가 없다. 스트레스 너무 받는다. 이것 때문에 다른 일에 지장이 온다 하시면 안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과감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부동산 쪽에 더 집중을 하시던지 다른 방법들도 많으니까 그렇게 하면 어떨까? 또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주식으로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네. 만들 수가 있나요? 지금처럼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두셨다고 네. 했는데 그런 게 실제로 가능하실까요? 네. 일단 결론부터는 당연히 가능은 한데요. 조건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그렇죠. 조건이 너무 어려울 정말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솔직하게 부동산 제가 잘 모르지만 부동산으로도 월세 아무리 수익형 뭐 이런 거 해도 월급에 준하는 금액 받으려면은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거의 어렵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주식도 갑자기 뭐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는 게 아니고 배당금이라는 구조로 이렇게 월세 받듯이 따박따박 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지금 시점에 월급 정도 받으려면 진짜 몇십억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저도 궁극적인 목표예요. 지금 저도 그렇게 되는 게 꿈이거든요. 자산을 많이 쌓아서 배당주에 투자를 해서 배당금을 받는 게. 네. 저 실제로 그렇죠. 이제 제 와이프랑 그렇게 세팅을 해놓고 여행 다니면서 에어비앤비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사는 게 정말 꿈이라고 그것도 블로그에 써놨어요. 제가 창피하지 않기 위해서 몇 살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건 혹시 몇 살 때인가요? 개인적으로 40대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까지 전 세팅을 딱 끝내는 게 목표고 되든 안 되든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그쵸. 목표를 해서 지금도 열심히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구독자분들도 꼭 건물을 사야지만 월세 세팅이 되는 게 아니라 주식으로도 그런 게 가능하다 정도 참고해 주시고 특히 미국 주식이 그런 게 잘 돼 있어요. 배당주 막 따박따박 받는 구조를 지금 월급이라든지 다양한 파이프라인 만들고 계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제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혹시 배당이 몇 프로 정도 나오는 그러니까 보통 네. 4, 5% 정도까지 세팅이 가능해요. 세전 기준으로. 그 정도면 높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괜찮긴 하죠. 사실 그래서 요즘 진짜 좋은 그런 건물, 수익형 건물도 막 수익률 많이 내려갔다고 하던데요. 오피스텔 이런 것도 그렇죠. 네. 주식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잘 골라놓으면 성장주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시세 차익도 한번 인플레이션 이상 기대할 수 있고 배당도 늘어나니까 월세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으니까 매력적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